자, 일단 조립제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는 3차식에서도 문자인 상태로 조립제법을 할 수 있다. 항상 생각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5A이기 때문에 후보는 이제 뿔마 1이랑 뿔마 5도 되고 뿔마 A도 되고 뿔마 5A A도 되고 뿔마 5A 뭐 이런 게 되는 거야. 그지? 그냥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실은 이제 여기 힌트도 있긴 해. A로 되니까 0이라고 알려줬겠지. 뭐 하여간 저런 게 없어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문자인 상태로도 조립제법을 생각해내야 된다 그랬어. 보통 이 타이밍에 뭔가 좀 깔끔하게 딱 뒤지는 그럴 때 보통 많이 돼요. 어쨌든 0. 자, 그럼 저 아래 요거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니까 바로 인수분해까지 해서 딱 써버립시다. 따라서 저 조립제법을 다 끝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잘 써주시고, 그럼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가 지금 현재 하나는 a,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5가 나온 상태라고 정리가 되고, 그런데 여기서 알려준 거에 의하면 저기에서는 이제 노란색으로 볼게. 저기에서 알려준 x값 근 하나가 a 넣으면 0이라 그랬고 하나 이제 a 더하기 3 넣으면 0이라고 이렇게 알려준 상태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좀 막 맞춰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배제할 순 없어. 왜냐면 중근 가능하니까. a가 마이너스 1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기 때문에 안 맞지. 이러면 2가 나와야 되는데 2가 없잖아. 그지? a가 5일 수도 있지. 5 중근에 마이너스 1 하나. 그러나 5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얘 8이 나와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얘가 맞고 이제 이거지. 얘가 이거인 경우랑 요거인 경우 두 가지 따져보면 a 값이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a가 마이너스 4겠네. 얘가 5인 경우는 a 값이 2겠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이 나오지요. 됐지? 이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딱 뭐 복습할 겸 살짝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2차 방정식이랑은 다르게 2차 방정식이야 그냥 근이 딸랑 2개밖에 없어서 그냥 둘 다 서로 다른 부실근이거나 아니면 둘이 같아서 중근이거나 아니면 허근, 특히 허근은 항상 아까 시험에도 나왔지만 허근은 혹시 나온다면 항상 켤레복소수 관계로 나오거든. 그지? 그러니까 허근은 무조건 서로 다르게 한 커플씩 나와. 근데 3차 오면서 근이 하나 늘었을 뿐인데 좀 따질 게 많아진다 그랬어. 그지? 중근이라 그래도 뭐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고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셋 다 같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그 다음 허근 그랬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얘네는 허근에 요거는 실근. 이제 실근과 허근이 짬뽕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 2차에서는 안 되잖아. 2차에서는 허근 나오면 일단 허근은 기본적으로 커플이라서 그것들이 동시에 못 나오지. 근데 이제 3차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 풀 때 조건과 따져야 되는 걸 꼼꼼하게 잘 따져야 된다고 했어. 해보자. 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일단 여기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3차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시도는 미지수 포함한 상태로 조립제법부터 시도를 해봐야 돼. 그렇게 복잡하진 않게 되게 줘요. 웬만해선. 뭘로 될까? 이걸 못 찾았나 혹시? 좋아. 이런 거 그냥 잘 찾아야 돼요. 대신에 후보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이제 1과 자기 자신이랑 이런 애들은 당연히 후보가 될 거고, 근데 지금 여기 2로 묶이잖아. 그러니까 2도 인수로 있는 식이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2도 2랑 마이너스 2 이런 거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보시면 이제 2가 될 거야. 기가 막히게 되지. 딱 좋아. 자, 그러면 이 조립제법의 결과를 한번 써보면 x-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7은 0이다.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라 그랬으니까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얘 0보다, 그러니까 판별식,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야 되지. 요거 판별식 0보다 크다 100%야. 그지? 근데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뭐야? 여기에 2라는 근이 이미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온다고 한들 이 중에 만약 한 놈이라도 2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x는 2를 그 말로 쓰면 좀 긴데 근으로 안 가져야 돼. 뭐 이렇게 일단 말로 쓰면. 어쨌든 하나씩 해보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씁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지. 따라서 K는 8보다 작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답이 아마 안 나오지. 요 사항 확인해야지. 즉 2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얘가 2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은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x에 2를 넣었을 때 성립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7 이게 성립 안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지금 k가 7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안에 1부터 7 중에 하나가 더 빠져서 6개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아래도 한번 해보죠. 자, 인수분해. 8 마이너스 a.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a 세제곱이라 1 마일 아니면 a나 마이너스 a 이런 거 하다 보면 될 거야. 뭐가 돼? a 돼.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딱 a였을 때 1 하면서 여기 a 갔을 때 a 사라지잖아. 이런 애들이 좀 유력하게 좀 후보로 보시면 되고, 조립제법은 결국 이것저것 해보면서 계속 그냥 눈에 많이 익혀야 된다 그랬어. 이거야말로 진짜 그냥 꾸준한 반복 연습만이 속도를 올릴 수가 있어. 딱 되지? 그럼 이거의 조립제법 결과는 x-a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제곱. 심지어 얘도 이제 잘 따져야 되겠네. 왜냐면 아까는 이제 확정이었는데 이젠 쟤도 미지수기 때문에 조건을 뭘 따져야 되는지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래도 한 가지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될 건 요건 적어도 일단 서로 다른 두 근 나와야 되니까 일단 최소한 쟤는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게 판별식 0보다 크다는 해줘야 되겠네. 요거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이건 일단 무조건이지. 자, 그럼 짝수 쓰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다. A 제곱이 16보다 작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긴 했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2차 부등식을 정식으로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제곱해서 16 되는 수가 4인데 마이너스 4랑 4인데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 사이의 수겠구나.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풀어도 되고, 내가 이제 알려준 거는 원래 약간 2차 함수, 2차 부등식 미리 보기로 그냥 슬쩍 알려줬지. 원래 내가 부등식 파트 넘어가면 계속 할 말이긴 한데 부등식은 그려서 푸는 거야. 제발 그려라고 이제 계속 말할 건데 미리 말해보면 요거를 A에 대한 그래프라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지. 이거 A축이라 치. 그리고 자네들이 이 앞단원에서 한 것처럼 이 0이라는 애도 나름 y는 0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커라. 여기 위쪽을 말하는 거구나. 요 사이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2차 부등식 미리 보기로 슬쩍 얘기해 주기도 했어. 어쨌든 그래서 A값 범위 찾아주면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확정이고 이제 조건 따질 거 봐야지. 자, 그러니까 일단 뭐 미지수지만 확실한 건 일단 쓸 수 있잖아. 얘가 지금 A가 근인데 이게 여기에서도 근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다가 A 넣으면 안 성립해야 돼. 그지? 말이 이상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 뒷짝에 있는 2차식에 A를 넣었을 경우에 성립하면 안 된다. 근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8a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a 제곱 플러스 4a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근데 아니다라고 할 뿐이지 결국 방정식처럼 똑같이 푸는 거긴 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a는 0이면 안 되고 마이너스 4여도 안 된다가 되는 거네. 그럼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4는 원래 안 들어가는데 지금 정수 찾는 거잖아. 0 하나 더 빼야 되네. 됐냐? 됐지? 그리고 뭐 이런 거, 정말 안 되나? 하고 이렇게 슬쩍 한번 그냥 공부 차원, 이해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슬쩍 확인 작업 해봐도 괜찮아. 괜찮아. 뭐 예를 들어, 아니, A가 마이너스 4면, 아니, 0부터 할까? A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한번 궁금하면 한번 쓱 A에 이걸 넣어보든가.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지 뭐. 이해하는 거지. 아, 여기서 0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0하고 마이너스 8근이 나와서 이게 0이 중근이 돼버리잖아. 이런 상황을 지금 제외를 한 거지. 됐지? 됐지?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몇 개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은 빼고 1, 2, 3, 6개네. 다음 455 어디야? 여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직은 초반 부분엔 그렇게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이렇게 좀 아까 말한 대로 근 조건에 따라 중근이냐 이런 거 판단할 때 좀 주의사항들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이게 있잖아. 이것도 이제 봐봐.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래. 한 근을 줬어. 즉 x값을 하나를 준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대로라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잖아. 맞아? 그치? 그런데 보통 3차에서는 그거 말고는 조립제법을 하는 게 좀 더 빠를 거야. 한번 보여줄게, 그냥. 2차 방정식에서 하던 것처럼, 근이 마이너스 1이네 하고 만약에 내가 그냥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다 쳐. 당연한 말이지만 안 되진 않아. 뭐 아주 미세하지만 시간 차이가 좀 날 거야. 한번 봐봐. 무슨 시간 차이가 나는지. 이러면서 이제 a가 마이너스 3이다 구했어. 맞지? 그럼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뭐 해줘야 돼? 자네들은 이제 저 3차 방정식을 완성된 형태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또 해줘야 되지. 12는 0이다. 조립제법. 나머지 두 근을 구해야 되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근이 마이너스 1이 근인 걸 알기 때문에 보나 마나 이걸로 될 거고. 그래서 당연히 답 나와요. 이러면 이거 플러스 3 아니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지. 따라서 나머지 두 근이 3과 4다. 문제 없지? 그치? 자, 이렇게 푼 거랑 비교해봐. 그냥 직접 보고 느껴. 왜 2차 방정식 때처럼 마이너스 1 넣어서 풀면 안 되나? 왜 안 돼? 되지,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나머지 두 근 구하려면 그러니까 어차피 조립제법으로 찍긴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맨 처음부터 바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는 얘를 조립제법을 갈갔을 때 마이너스 1로 딱 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온다 라고 알려준 거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먼저 여기서 뭐 식이 막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라 계산 조금만 신경 잘 써주면 되지. 1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9 그러니까 a 마이너스 9 둘이 더하면 a 더하기 3인데 근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면서 a 값이 나옴과 동시에 여기 남은 거를 바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몇이야? 7x 플러스 12네. 그냥 이런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됐냐? 그치, 뭐 미세한, 뭐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시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차이가 있어, 분명히. 그래서 보통 3차에서는 이렇게 근 나와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도, 요 괄호 2번도 그냥 막 2차 방정식 수준에서만 생각한다면 1 넣고 2 넣으면 AB로 된 식 두 개가 딱 나올 거니까 연립해서 AB 구하면 되잖아. 그런데 물어본 게 나머지 두 근을 또 구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AB 구해놓고 결국은 조립제법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갈겨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 2번도 두 근을 줬는데 그냥 조립제법으로 바로 넘어가도 된다. 그게 더 약간의 시간은 더 절약이 될 것이다. 1로도 되고 2로도 된다라는 소리니까 1. 계산만 안 틀리게 잘 조심하시고. 13, a 더하기 13, a 더하기 4. 아까 이렇게 문자를 낀 상태로 문자가 최소 적어도 2개 들어가 있잖아. 인수분해 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조립제법 할 때 문자 낀 상태로 할 거면 좀 널찍하게 해놔. 안 그러면 뭐 좁아 터져가지고 막 쓰다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갑자기 합체하고 이러니까. 어디까지 했냐? 그래서 a 더하기 4, 여기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4고 0이어야 하지. 됐지? 한 번 더 2로도 된다 그랬어. 1 2 a 더하기 3 2a 더하기 6 3a 더하기 19 6a 더하기 38 7a 플러스 42가 0이다. 야, 연립할 필요도 없네. a 값 마이너스 6. 이러면 b는 2.
그리고 나머지 두 근 구해야 되니까 요거 바로 보면 되잖아. 맞지? 심지어 두 근의 곱이면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 쓰면 되지. 요거 아니야 그럼? A분의 C니까 이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의 곱은 그냥 이거네 이거. 근데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정답 1. 시간 절약. 됐지? 됐지? 뭐 똑같은 문제긴 한데 뭐 1번 해볼게. 1번만 해볼게. 2번은 하십시오. 뭐 아마 이런 모양 보면 뭐 저거 뭐 일단은 잘 돼 있지. 아마 이거 좀 따라 이제 통분해가지고 곱셈 공식 써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어쨌든 가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 근이 옆에 나와 있지. 조립제법으로 써줄 거다.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2A 플러스 4A 플러스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얘가 0. 따라서 A 값은 2. 근데 지금은 요거 보고 식을 마저 써야 되겠네. 자, 쓰자. x제곱 이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이거 다시 집어넣으면 플러스 5는 0. 값, 야 이런 거 좀 잘 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들 많이 틀리는 것 중 하나.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야 이거 실근이야 허근이야? 이거 허근이지. 허근이어도 당황하지만 분명 여기에서 그냥 두 근이라 그랬지 실근이라고 안 했어. 그지? 그냥 쓰면 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허근 포함이야. 허근 포함이야. 이 두 근의 합 4. 아무 문제 없어. 지금 허근이 사실이. 두 근의 곱은 5. 곱셈 공식. 됐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말 그대로 허근까지 다 포함하는 공식이야. 근의 공식 자체에서 유도해서 쓴 거잖아. 그치? 됐지요? 457번 가봅시다. 자, 얘는 뭐 고맙게도 인수분해를 해줬네. 그지? 그럼 뭐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되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에 여기 1은 하나 주어져 있고 나머지 두 개를 모르는 상황이야. 따져야 되는 게 뭘까 잘 생각할 수 있겠어? 일단 여기에서 확실한 건 일단 유관상 관계식에서 근 하나가 A가 하나가 나오기는 해. 그 다음 여기에서 뭔가 두 근이 나올 것이고 두 근이 지금 뭐 서로 다른지 같은지는 서로 다른이라 그랬네.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겠네. 맞아? 그러니까 요 1이 뭔지부터 결정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 요 1이 그냥 말 그대로 이거일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 1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근이 아니면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 즉, 요 1의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풀어줘야 되겠네. 즉, 자, 여기다 한 번 더 쓰면 잘 따져야 돼, 잘. 그러니까 1번. 요 1이 여기에서 x는 1이라는 근이 나온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지? 즉 여기에서 1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A가 1이다라고 이어가면 될 거고, 그치? A가 1이어야 여기서 1이 나오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A가 1인 경우에 요 짝에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 이래놓고 이상한 거 없나? 있어, 없어?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근의 공식 쓰면 돼. 근 구해야 되면. 근데 이거 뭐야? 무슨 근? 랭? 아니 히읗근. 허근이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아. 분명 이번에는 실근이라 언급했기 때문에 폐기. 이거 아니야. 넌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자 그냥 지우고 여기 두 번째 상황은 이제 따라서 저기 x는 1이라는 요 1은 여기에서 나온 거다라고 결정이 나버린 거네. 됐지? 그럼 이어서 합시다.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요 2차 방정식 쪽에 x에다 넣어야 된다. 제발 넣는 문자 주의해. 1을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a 값이 2라고 나오겠네. 그리고 뭐 아마 지금은 상황이 이거밖에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이 정답이긴 하겠으나
확인은 해봐. A가 2면 식이 어떻게 되지? 확인 정도는 해봐. A가 2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고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에서 몇이냐 이거 마 1, 마 6이냐?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서로 다른 3개 나오는 거 맞네. 확인까지 잘 해보시고 됐지? 됐지?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3차 방정식 초반 3, 4차 방정식 초반 부분은 아무래도 1단원하고 인수분해 그쪽 기술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인수분해 하는 건데 뭐 딱 보면 이것도 이제 많이 봤던 거라 단지 3단원 쪽에 차이가 있다면 그냥 인수분해를 하시오 하고 끝인지 지금처럼 끝까지 방정식으로 결과를 내야 되는지 그냥 이게 있냐 없냐 차이지 지금. 됐어? 이거 정리 어떻게 하는 거냐? 안 까먹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여기에 이 자식이 없었다면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라 아 오케이 얘가 0 하면 끝인데 얘 때문에 지금 다시 다 풀어가지고 인수분해 다시 해야 되지 그지? 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다 전개하는 거야? 아니지? 그래도 기억에들 있겠지? 이게 지금 숨겨놓은 거지. 얘네 자체적으로 다시 잠깐만 인수분해를 해보면 모양 숨겨져 있는 거지 이거. 아이고 1단원부터 많이 보던 거지. 이렇게 좀 공통 부분 나오게 잘 짝지어서 치환해서 푸는 그거지 지금. 아직 1단원 쪽이랑 연관이 깊다. 요렇게랑 요렇게 커플 맺어주면 공통 부분 나오네. 맞지? 그래서 자 하얀 놈이 이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파란 쪽이 지금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에 빼기 3은 0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 숙련도에 따라 아직은 치환을 해야 되면 천천히 얘를 갖다가 치환 띡 해가지고 진행하시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숙달됐으면 치환 없이 바로 이렇게 가능하면 좋고 야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치환한 거지 지금 잘 생각하면서 플러스 6, 4, 24인데 얘가 있으니까 21 가능하면 이렇게 하시고 조금 헷갈릴 것 같으면 치환해서 하시고 됐지? 21이니까 플러스 3과 플러스 7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따라서 최종 결론은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3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하시면 인수분해가 끝나겠고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둘로 분리. 허근이래. 허근 찾아. 누구야? 얘지. b제곱 마이너스 4 판별식 써보면 이건 0보다 크고 얘 요쪽에서 허근이네. 아 여기에서 두 허근을 저기서 알파 베타라고 한 거구나. 그럼 이거 기준으로 근계수 관계 잘 써주시면 되겠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은 0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 것. 물론 하나가 알파 바야 그지? 근데 이제 그게 뭐 쓸 때가 있고 굳이 안 써도 될 때가 있지. 지금은 뭐 어차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해서 곱셈 공식 쓸 건데 지금은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없지. 이거 가지고 여기 제곱 구할 거 아니야. 됐냐? 459번에 괄호 2번 해볼게요. 아까 시험에서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들어오겠지. 저거 지금 다 그냥 괜히 자네들 겁먹어라 하고 저 좀 저렇게 저따구로 갖다 내놨는데 쫄지 않고 이제는 알아보지 않을까. 자 일단 요거 4차 방정식 여기 정리부터 해야지. 지금은 다시 할 필요 없이 치환 바로 요거 t라고 치환해서 전개 가능하지. 이번에도 치환 없이 해볼게. 바로 잘 안되는 분들은 치환해서 해랑 바로 전개할게. 이거 제곱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 자 그럼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따라서 일단 여기까지는 뭐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허근이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허근 찾아야 되겠네. 허근 이 자식이 여기서 나오지. 허근 이건 실근이죠. 판별식 0보다 크지.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0에 두 허근을 지금 알파 베타라 했는데 이제는 써줘야지. 여기 보면 알파 바 베타 바 막 들어가 있잖아 그지? 한 놈이 결국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야. 그치?
됐지요? 따라서 그걸 생각해서 일단은 잘 써줍시다. 두근의 곱부터 일단 써놓고. 두근의 곱이 4. 이거 이제 바꿔 먹는 건 이제 본인 취향이야. 헷갈리지나 마. 이게 서로, 그러니까 얘가 얘의 켤레복소수고 얘가 얘의 켤레복소수. 즉, 식으로 쓰면 예를 들어 베타 바가 결국은 알파고 또는 알파 바가 베타야.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정리할지는 니네 맘인데 일관되게 해줘라. 베타라는 걸 다 없애버리고 싶으면 그것만 없애고 위에 짝대기 없애고 싶으면 그것만 없애. 막 둘 다 섞지 말고. 예를 들면 나는 이거 여기 위에 이 짝대기를 없애고 싶다라고 기준을 잡았으면 말 그대로 그것만 죽여. 얘는 놔두고 요 알파 바를 베타로 잘 교체. 요 베타 바를 알파로 잘 교체. 그럼 결국 이거 구하는 거. 정답은 8. 맞아?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베타라는 저걸 죽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알파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알파 바는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아니지.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았어. 베타를 죽이고 싶으면 얘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니까 맨 앞에 있는 알파 바 놔두고 베타를 이걸로 저거를 이걸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 알파 바 즉 베타 죽이기로 한 사람들은 얘네도 다 바꿔야지. 얘네도 다 바꿔야지. 그러니까 뭐가 됐던 답은 당연히 나와. 그냥 일관된 행동을 해. 됐어? 됐지? 이렇게 관계가 막 얘가 얘 켤레고 얘가 얘 켤레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안 헷갈리려면 기준을 명확히 잡고 풀어라. 알겠지? 자, 다음 갑시다. 자, 얘도 막 뭔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쫄지 마시고 저거 할 일이나 해. 저거 기억나? 복 2차식 그래가지고 이렇게 x제곱만 붙어있는 거 막 인수분해 뗐지? 막 치환을 했었을 거야? 치환하면 결국 얘는 2차식 취급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지. 얘가 이대로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안 될 때 쓰던 기술 있잖아. 기억하지? 어거지로 완전제곱식 만들던 거. 맞아? 근데 2차 함수 때처럼 1차항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해야 된다 그랬지. 맞아? 그러니까 반대로 상수항을 가지고 거꾸로 역추적하는 거였어. 자, 몇 t? 10t인데 이게 이제 갈림길이지. 왜냐면 플러스 10t도 되지만 마이너스 10t도 돼. 그걸 결정하는 건 뒤에 보고 결정해야지. 만약에 자 하나씩 플러스 10t야. 원래 1t였잖아. 이러면 뒤에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9t. 아마 이거겠네. 합차공식 써야 되잖아. 근데 만약 이걸 마이너스 10t로 잡았으면 여기에 뒤에 뭐가 붙여야 돼? 플러스 11t가 붙여야 돼서 이렇게 덧셈 나와버리면 합차공식을 못 쓰지.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요게 맞는 거네. 는 0까지 이제는 이제 방정식 형태라 는 0이 따라다녀. 3단원에서의 는 0이 없는 그냥 이 식이 아니라 어쨌든 따라서 저 앞에 거는 이제 이렇게 완전제곱식 9t도 이제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꿀 수 있지. 이것도 지금은 치환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뭐 치환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t를 이제 x제곱으로 돌려놓자. 그럼 이제 여기가 3x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실수 많이 한다. 이걸 갖다가 좀 이따 합차공식 쓸 때 그냥 9x 하지 마. 이거야, 이거. 그래서 합차공식 잘 써줍시다. 바로 내림차순으로 정리까지 바로 할게. 이렇게랑 그 다음에 빼주면 마이너스 3x가 될 거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럼 맥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이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겠네. 그냥 문자만 많은 거야. 어차피 다 뒤집어서 더하래잖아. 4개를 동시에만 하지 마. 이거 4개 통분한다고 이거 4개 한 번에 통분해서 그러지 말고 쪼개서 해. 쪼개서 2개씩 해. 여기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요거 따로 잘 2개씩만 잘 계산해. 어차피 누가 누구든 형태가 똑같아서 상관없잖아. 그치? 여기에서 두 근을 감마랑 델타라고 딱 해가지고 그 2개 따로따로 계산 잘 하시면 돼요. 이상한 계산 냈다 통분하지 마. 알겠지? 자, 이거 뭐 바로 식 세워봅시다. 문제, 제발 활용 문제 풀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발 문제 좀 잘 읽어.
제발 문제 좀 잘 읽어. 앞에 2차 방정식이었나? 이 문제 내가 수업 시간에 제발 막 이런 그림 있었잖아. 막 이런 그림 있었지, 그지? 이 문제 제발 내가 문제에서 뭔가 막 넓이가 뭐 예를 들어 뭐 100이다 알려줬을 때, 야, 이게 100이라고 알려준 건지 여기 십자가가 100이라고 알려준 건지 제발 좀 읽어라고 했는데, 저거 관련해서 벌써 한 5명인가 질문 받았어. 응? 파란색 알려줬는데 노란색인 줄 알고 풀어가지고 그 질문을 벌써 내가 5번인가 받았어. 벌써 이거를 몇 번을 말해도 되냐? 이런 것도 문제 잘 보십시오. 지금은 뭐 그런 거 헷갈릴 건 없네. 길이 다 잡아줬지. 그냥 단지 이거 3D 항상 가지? 부피식 쓸 수 있지? 여기가 12 빼기 2x 맞냐? 그치? 여기가 8 빼기 2x 맞냐? 따라서 저거 부피를 바로 써보면 밑넓이가 이거 곱하기 이거일 거고, 높이가 x니까 앞에다 쓰자. 요게 이제 부피식 쓴 거지. 이것이 64다. 됐냐? 그래서 대신 활용 문제는 이제 숫자가 좀 크기 때문에 잘 계산하는데, 이런 것도 봐봐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쫙 전개하지 말고 일단 봐봐. 이거 2 묶어낼 수 있지. 이런 거 묶이는 거 좀 묶어내. 자, 여기서 2 빼고 여기서 2 빼면 최종 바깥에 4 나가지. 그 다음 얘가 지금 숫자 빼기 x 돼 있는데 둘 다 동시에 마이너스 곱해서 좌우 좀 바꿨어도 변하는 거 없지. 둘 다 동시에 마이너스를 2번 뺐다 보면 되니까 사이 약분 되잖아. 이렇게 좀 제발 쳐낼 수 있는 건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하시고 나서 계산하십시오. 당연히 전개해야 돼. 자연수란 말이 없는데 자꾸 였다가 막 이렇게 막 숫자 때려박아서 맞추는 인간들 제발. 그 맞으면 그 우연이고. 자연수래? 아니잖아. 자연수면 그래도 돼. 아니잖아. 이거 다 전개해야 돼. 다 전개해서 16까지 치워가지고 다시 조립제법하고 하셔야 돼. 됐지? 됐지?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원리의 가장 포인트는 여기가 0이어야 는빵을 할 수 있어. 여기가 1이면 빵빵빵 못해. 자, 자네들의 3D 테스트, 그 뭐라 그래? 공간 지각 능력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462번. 공간 지각 능력 테스트를 좀 해보자. 일단 문제 잘 보십시오. 일단 뭔 그림인지는 알 것이야. 그러니까 이 입체의 부피, 건널비야. 부피야 뭐 그냥 상관없지. 부피면 이게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저거 주사위라고 부를까? 주사위 하나당 부피 x 세제곱이고, 맞아? 몇 개야? 뭐 이 정도는 되겠지. 몇 개야? 3개? 4개지, 4개? 됐냐? 건널비. 자, 건널비라 하면 이제 여기 겉면의 넓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요 넓이 하나는 x제곱이거든. 근데 여기 이렇게 겹친 부분은 제외해야 돼. 몇 개야? 자, 공간지각 능력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지. 저렇게 노란색 건널비가 저 양옆에 다 이렇게 뒷면이랑 다 따져보면 몇 개일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3D부터는 너무 이제 개인별로 약간 다를 수 있어. 아직 뭐 그렇게 대단한 3D도 아니고 그냥 잘 상상해서 세셔도 되고. 뭐 이런 방법도 괜찮아.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안 붙었다 치면은 총 몇 개야, 면이? 하나당 6개니까 4개니까 24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붙은 거를 뺀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여기 하나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붙었다는 얘기는 2개 빼야 돼. 하나당, 한 면당. 그지? 맞지? 맞닿으면 그 이쪽 쪽이랑 이쪽 쪽이랑 2개 빼야 되지. 맞닿으면 몇 개야? 하나, 둘. 저쪽에 3개. 맞아? 맞닿으면 3개지. 한 면당 2개씩. 그러니까 총 6개 빼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됐어? 그렇지? 뭐 이런 건 뭐 잘 세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일단 저 대문자 A 부피야 이거고, 그 다음에 건널비가 이제 x제곱이 지금 18개가 있는 상황이다 해주시면 집어넣어서 3차 방정식 풀어라가 되는 거야. 됐지? 잠깐 이제 3D가 나와서 잠깐 살펴봤어요. 자, 해보자. 자, 요건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와, 그러니까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랑, 그러니까 그림을 식으로 옮기는 그런 기술은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잘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얘랑,
어디서 y는 k랑 만나는 교점이 그려져 있는 그래프인 거 잘 보셔야 되고, 문제에서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결과치를 줬기 때문에 저 넓이를 이제 식으로 써야 될 것이며, 그럼 일단 높이 자체는 세팅돼 있지. 이게 높이일 거 아니야? K. 밑변, 즉 AB의 길이만 세팅하면 되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지난 시간에 알려준 대로 우리 앞에서 배운 기술, 요 A와 B라는 점의 좌표는 둘의 교점이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했을 때의 두 근으로 X좌표를 세팅해 줄 수 있다 그랬어. 연립해서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이 라인 두 개 알려준 거지. A와 B의 여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제 할 일 다 합시다. 두 근의 합은, 야, 이거 아까 시험에도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두 근의 곱은 14-K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차이가 필요한 상태. 맞냐? 시험에도 했던 거네, 이거. 당연히 요거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자, 요거 그대로 그냥 일단 써줍시다. 얘를 계산하면 몇이야? 64. 56 플러스 4K. 따라서 4K 플러스 몇이냐? 8이 되겠네. 됐지? 따라서 요 값은 루트 씌워야지 뭐 어쩔 수지 뭐. 이렇게 더 간격이 어차피 양수값 쓸 거니까 그냥 절대값, 표기는 절대값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저 하얀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 밑변의 길이지요. 요거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되고, 이것을 21이라고 준 상태라 보시면 되겠네. 됐나? 뭐 넘겨서 제곱해서 풀어야지. 42.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루트를 저 끊으려면 양변을 제곱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42를 제곱해도 물론 안 되진 않지만 지금 여기 좀 빼낼 거 있지. 계산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줍시다. 4K 플러스 8이 이제 4를 묶어내면 K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루트를 또 쪼개내면 루트 4 곱하기 루트 K 플러스 2라고 최대한 정리해서, 그럼 루트 4는 2니까 양변에 이거 다시 21로 돌려놓을 수 있다. 됐냐? 이러면 이제 제곱해 줄 만하지. 양변 제곱하면 얘는 진짜 제곱해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21 곱하기 21 해! 두 자리 곱셈이 2, 4, 441 되겠고, 정리하면 이제 실은 여기서 이제 3차 방정식 푸는 거지 뭐. 됐냐? 뭘로 되게? 찾아봐. 1, 2, 0, 마이너스 441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숫자가 크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이런 건 이제 택도 없을 거고, 적당히 찾아봐. 뭐 돼. 441이 아까 21을 제곱했기 때문에 제 인수 구조는 알고 있어. 3737 들어있겠지, 그지? 적당히 찾아. 뭐 이 정도 찾을 수 있어. 뭘로 되냐? 그러니까 1하고 1, 3 같은 경우도 뭐 해보면 좀 택 없을 거고, 뭐 하다 보면 찾아질 겁니다. 7. 그러니까 그냥 많이 해보면 찾아져. 이렇게 막 눈으로 찾아보면. 됐지요? 7, 1, 7, 9, 63, 63, 441. 자, 이건 뭐나뭐나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63인데 판별식 해보시면 허근 7이겠네요. 따라서 k값은 7. 첫 번째 방법. 됐냐? 다양하게 알고 있어. 자, 또 다르게 한번 문자 세팅 해볼게. 자, 그 다음 문자 세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지금 현재 실은 요 이차함수는 축을 알고 있지. 축이 x는 4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 가운데 라인이 4인 거를 좀 알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 이 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 뭐? 당연히 요 가운데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에 간격은 똑같을 거란 말이지. 맞냐? 똑같냐? 아니, 그러니까, 야, 여기서 보면 안 똑같아 보여. 똑같지? 맞아?
그래서 드물게 좌표 평면이라 해도 길이를 잡아줄 수 있는 경우가 내가 가끔씩 있다 그랬어. 저기 길이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좌표 세팅이 어떻게 돼? 그럼 여기 B의 X좌표와 여기 A의 X좌표가 어떻게 잡히는 거야? 여기는 4-A, 여기는 4 플러스 A라고 대칭성을 가지게 X좌표를 잡아줄 수 있지. 됐냐? 그럼 그래도 해석은 똑바로 하자. 그러면 결국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얘랑 Y는 K랑 연립한 아까 전에 쓰였던 요 연립한 식에서 아까는 그냥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면 지금은 두 근을 이렇게 잡은 거지. 이렇게 한 거지.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열해놓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자, 어쨌든 축이 4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잡은 거라 아마 지금은 더해보면 그냥 8은 8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두 근의 합은. 곱에서 뭐가 나오겠네. 두 근의 곱, 쟤네들이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이 14-K다. A제곱과 K의 관계식을 하나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지. 뭐 아무렇게나 정리합시다. 됐냐? 그럼 이제 식 하나 더 필요하지. 그 남은 하나를 저기 삼각형 넓이 이용해야지. 자, 이것의 장점은 식이 그렇게 크게 더럽진 않을 거야. 밑변의 길이가 2a잖아. 높이는 여전히 k고 이것이 21이다 해주시면 아까보다 상대적으로 식이 그렇게 지저분하지가 않지. 연립해주면 되지. 당연히 지금 이거는 대입법을 할 수밖에 없지. 윗식을 k로 정리해서 여기 집어넣어 주시면 아까보단 덜 지저분한 3차식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세팅 방법도 있습니다. 됐냐?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1. 뭘로 돼? 아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름 힌트도 있는 게 여기가 4인데 이만큼이 4인데 4보다 짧게 잡혔으니까 4보다 작은 수가 후보가 되겠지 뭐. 21이니까 막 해보시면 이제 아마 3이 될 겁니다. 따라서 A 값은 3. 됐냐? A가 3이기 때문에 우리는 K 구하는 거잖아. 여기 집어넣으면 7 나오지요. 됐지? 그래서 좌표 평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문자 세팅을 할 때 그래 대부분 도형 그냥 그림만 그려져 있는 문제에서는 보통은 길이를 문자로 주지. 근데 이 좌표 평면에서는 보통 말 그대로 좌표, 특히 X좌표를 문자로 잡잖아, 대부분은. 그지? 근데 당연히 좌표 평면임에도 길이 잡을 때 있어. 도형임에도 뭐 이런 거 해봤잖아. 도형임에도 그 가로등처럼. 도형 문제임에도 그 도형 문제를 좌표 평면에 옮겨놓고 좌표 잡을 때도 있어. 당연히 있어. 됐지? 절대 무조건은 아니야. 도형은 무조건 길이, 좌표는 무조건 좌표로 잡는 건 아니야. 당연히. 어쨌든 됐고. 즉 결국 이 문제는 3차 방정식 관련 개념은 마지막에 조립제법밖에 없고 이거는 실은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쪽에 더 가깝지. 됐나? 그래서 저번 타임에 내가 어느 정도 스포일러는 해줬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면서 막 이렇게 곱셈 공식 쪽에 문자 3개짜리들 한번 쫙 이렇게 스캔들은 좀 하고 왔어? 아, 머릿속에 이미 있어서 스캔할 필요가 없니? 그럼 더 좋고.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에도 있는데 3차에도 있어. 참고로 얘는 공식적으로 교과서 내용은 아니야. 그러나 3차 방정식을 배우는 대부분 고등학생 학생들이 다 쓰고 확실히 얘를 알면은 계산이 편한 게 많기 때문에 거의 뭐 교육과정 상에는 없으나 거의 99.9% 학원에서 다 가르쳐주고 문제 많이 쓰는 거고. 됐냐? 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선생님 이거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마. 그게 맞아, 안 나와 있긴 해. 어쨌든 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네들 곱셈 공식 중에 내가 드디어 이제 얘 쓸 때가 왔네. 이거 전개하는 공식이 있었지. 실은 이거 공식 증명이라는 게 없어. 진짜 다 하나하나 전개해서 보면 되는 거라서. 외우고 있어? 이때 내가 이거 전개할 때 얘들아 이렇게 합이랑 둘이랑 곱이랑 이런 걸 좀 연상하면서 잘 외워줘라 그랬을 텐데. x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저 ABC의 합 2차항 계수
그 다음 여기가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둘 이렇게 공식 보면 여기 나와 있지요. 곱하기가 마이너스 ABC 여기에서 유도되는 거야. 즉 따지면 요거를 이렇게 3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게 결국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지금은 일단 내가 ABC로 썼지만 당연히 이제 알파, 베타, 감마로 주로 쓸 거고요. 하여간 세 근을 ABC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요 자리가 세 근의 합 자리야. 2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어찌 보면 이런 원리로 나온 거긴 하거든. 2차 방정식은 얘를 전개하는 게 뭐 굳이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쭉 전개해보면 이래 되잖아. 그래서 이제 두 근의 합이 1차 계수 쪽에서 나오고 두 근의 곱이 상수항에서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이고야. 그치? 물론 지금 최고차 계수도 제대로 하려면 다 붙여주긴 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형태만 보는 건데 그래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3차 방정식은 순서는 좀 기억해놔. 합과 곱 있어. 근데 중간에 나는 이걸 그냥 둘이라고 부를 거야. 이거 뭐 선생님들마다 부르는 건 달라. 뭐 얘를 부르기 적당한 딱 단어가 없거든. 그냥 이제 두 개씩 더한 거니까. 그치?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차수 순으로 봤을 때 요런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되냐? 그래서 이 과정으로 해서 유도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나름 규칙성이 좀 있어서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게 좋아. 나름 규칙성이 있어. 뭐가 있냐 하면 2차 방정식이랑 비교해봐. 나름 규칙성이 있어. 이건 혹시라도 내가 까먹거나 헷갈릴 때 다음과 같은 규칙성으로 네가 그 자리에서 스스로 유도해서 쓰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이 짧게 두 개밖에 없어서 지금은 규칙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항상 보면 부호가 왔다 갔다 해.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맞아? 그리고 이 숫자도 약간 분배 법칙 같은 느낌이잖아. A분의 B 했으니까 A분의 C 나온 거지. 맞아? 똑같아. 세 근의 합 심지어 2차랑 똑같아. 완전 똑같이. 완전히 똑같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서만 세 근의 합이랑 둘짜리랑 곱이랑 순서만 지키면 딱 이 순서잖아.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맞아? 외우기도 쉽지? 부호는 와리가리.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맞아? 외우기 쉬울 건데 나중에 뭘 제일 많이 헷갈리냐 하면 얘를 많이 헷갈려. 항상 신경 써. 특히. 왜냐? 마이너스 붙잖아. 이게 이제 이차함수 거랑 쓰다 보면 이차함수 마이너스가 없잖아. 이제 막 까딱까딱 할 거야. 특히 더 신경 써라.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쓸 때는 그냥 좀 더 잘 주의 깊게 신경을 잘 쓰십시오. 주의사항 가장 많이 틀리는 거 알려줘서 저 세 근의 곱자리 많이 틀려. 얘랑 헷갈려서. 됐냐? 그래서 결국 이거는 잘 외워주시면서 아까 그 공식 의 일부 분위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식도 그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저렇게 합 둘 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1단원에서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좀 더 편해질 거야. 순서대로 나오니까. 이거 이제 좀 더 외워지기가 편할 거야. 됐냐? 어쨌든 그래서 요거 즐겨 쓰니까 잘 외워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차함수에서 하선 이런 행위도 이제 다 가능해지지. 이차함수에서 두 근을 마이너스 1이랑 3이라 줬을 때 거꾸로 2차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지. 최고차계수가 언급이 없다면 당연히 미지수로 박아주셔야 되고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이걸 가지고 잽싸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이 2고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저걸 보면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찾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 3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세근이 2랑 1이랑 마이너스 5 막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첫 번째 최고차계수는 모르니까 미지수로 두고 알려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쓰면 되고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이제 총 이렇게 나와야 되지.
세근의 합 다 더해. 몇이야? 마이너스 2. 두 개씩을 계산을 좀 잘해 주십시오. 2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10이지. 됐냐? 두 개씩 더한 거야.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한 거야.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3이고.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이걸로 역으로 찾을 수 있는데 부호만 신경 써.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2x제곱. 이번에는 부호 그대로 유지. 그 다음 곱하기는 부호 다시 바꿔야 되고. 최고차계수 안 나와 있으면 마지막에 딱 붙여주는 거 똑같아. 됐지? 요 정도 가지고 문제 들어가 보자. 그래서 넘겨보면 1단원에서 하던 기술들이 이제 대거 등장할 거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하지. 아, 그리고 좋은 점이 있다면 1단원에서 풀었던 어떤 문제 유형을 이제는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게 될 거야. 1번부터. 일단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 3차 방정식에 세근 잡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2차 방정식 때 하던 것처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 대신 이제 요거 하나 추가. 둘. 그 다음 세근의 곱까지 딱 작성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라져 있는 항 조심해. x제곱이 없다. 0x제곱이야. 그지? 세근의 합이 0. 요게 마이너스 2분의 3.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 막상 혼자 해보면 막 부호 조금씩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신경을 잘 쓰시고요. 그래서 1번 계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딱 1단원에서 뭐였냐 하면 1단원에서 진짜 딱 정확히 문제가 이런 문제였지. 1단원에서 3차 방정식 개념은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이거 던져줘 놓고 이거 구해라. 야, 1단원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내가 그냥 뭐 하라 그랬어? 공식 쓰라 그랬어. 이렇게. 그 x, 1을 마치 x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곱셈 공식 내 적어준 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전개해서 넣으면 된다라고 했지. 곱하기 1 빼기 다시 알파 베타 감마 그 공식 쓴 거 아니야? 1을 마치 x처럼 생각해서. 맞아? 그지? 그런데 이제는 3차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다. 3차 방정식이 나와 있잖아.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거 한 적 있어. 얘를 가지고 한번 항등식 형태를 세워보면 최고차계수는 2고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항등식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 됐냐? 그럼 저기 1번은 이 상태에서 x에 1이 들어가는 식이야. 이 상태에서 x에 1이 들어간 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 들어있거든. 요거 계산하면 0이니까 2 넘겨주면 뭐야? 1번 정답은 그냥 0이게 됐네. 됐냐? 그치? 즉 결국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저기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딱히 안 쓴 게 되겠네. 됐지? 됐냐? 요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기억나? 이거 다 전개하는 거 아니지? 이런 애들 보면 항상 세근의 합이 있을 거라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0이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저거 하나씩 옆으로 넘겨서 고쳐서 쓰는 거잖아. 이렇게 변형 가능하지. 만약에 0이 아니라 다른 숫자 쓰면 뒤에 뭐가 붙을 건데. 그지? 그렇게 교체해서 쓰는 거지. 그러면 이거랑 셋이 곱하면 마이너스는 최종적으로 한번 살아남을 거고 결국 그냥 이거 구하는 거네 지금은.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1. 됐냐? 자, 3번. 공식이잖아, 저건. 이건 잘 외우고 있지. 자, 4번도 혹시 써서 대입하시면 되고. 4번. 저거 풀버전 뭐였지? 뭐 자꾸 보여줄게. 자꾸 내가 보여주다 보면 너네도 같이 외워지지 않을까? 얘는 요게 이제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아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여기가 알파 제곱 더하기 그 정삼각형에 쓰는 부분이 요 놈이지. 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때에 따라서 요 부분은 요렇게 바꿔 쓰기도 하는 그 내가 준 공식 페이지 다 나와 있지.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는 그놈. 됐지?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얘가 0이라 뭐 이렇게 길게 쓸 필요도 없지. 얘가 0이라 결국 여기다 0. 지금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요거만 넘겨서 이거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지?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됐냐? 그래서 여기 아마 오랜만에 보던 1단원에서 많이 하던 거 좀 보여져 있을 겁니다. 야, 얘도 기억하냐? 여기 464번에 이것도 이제 결국은 나중엔 외워지는 게 좋다 그랬고, 방법도 알고 있어라 했는데, 요 놈. 외워진 사람 있어? 없으면 해. 그런데 당연히 나중에 시험 땐 외워져야 돼요. 치환해서 2개짜리 공식 쓰는 거잖아. 이라고 치환하면 결국 이 식은 그냥 평범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기 때문에 이러면 그냥 평범한 요 공식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빠르게 돼서 외워지듯이 나오시면 된다 그랬어. 이제 다시 돌려놓으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공식을 보면 여기 이런 모양이 이래서 생기는 거지. 여기가 x, y, y, z, zx야. 잘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곱해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제곱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번엔 여기에서는 감마 제곱, 여기에서는 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생길 거라. 이 상태에서 알파, 베타, 감마 한번 싹 묶어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최종 공식에 써있는 요게 나오게 되지. 아, 3개짜리 다 좋은데 너무 옆으로 길어가지고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한번 싹 묶어내면 여기 남는 게 알파 하나 더하기 베타 하나 더하기 감마 하나 이렇게 남잖아. 그래서 최종 공식엔 이게 써있지. 됐냐? 어쨌든 이런 것들 잘 오랜만에 보잖아. 그치? 어차피 다 시험 범위 아니야. 잘 다시 오랜만에 보는 만큼 기억을 떠올려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465번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 자, 일단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쓴다면 쓰거든.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그냥 K. 세근의 곱이니까 이건 부호 한번 바꿔야 돼. 마이너스 3. 이거를 6이라고 줬는데, 그래서 얘를 배운 대로 그냥 곱셈 공식 그대로 일단은 풀듯이 이렇게 해도 당연히 돼. 당연히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안 되지 않아. 그런데 이젠 방금처럼 아까 보여준 것처럼 3차 방정식 항등식 하나 만들어서 기술도 좀 써봐. 결국 요 3차 방정식이 세근을 이렇게 갖는다는 말은 최고참 계수는 1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유지해 준 다음에 얘를 이제 소위 인수분해된 형태로 알파, 베타, 감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이 상태에서 x에 3 들어간 식이 바로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3 다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3k 플러스 3이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거를 6이라고 준 게 바로 얘가 6이라고 준 거구나. 자연스럽게 아까 그거보다 훨씬 시간 절약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좋다. 그 다음 괄호 2번에 이제 또 나왔네. 봐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연속기가 이어지는 거야. 잘 봐. 이것도 이제 한참 시간 지나서 이 문제를 시험에 내가 딱 뽑아다가 이거 있는 문제를 딱 냈을 때 또 까먹어가지고 다 노가다 뛰고 있고 그러면 안 돼. 자,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세근의 합이 2란 말이야. 맞아? 그렇지? 실은 나머지는 아직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까는 0이었어가지고 너무 싱겁게 변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거 고치는 게 그거잖아. 원래 이제 이거 가지고 고치면은 2 마이너스 감마, 요게 2 마이너스 감마. 자, 같은 원리로 얘는 2 마이너스 알파, 얘는 2 마이너스 베타일 거 아니야. 즉, 저 기술을 쓰게 되면 또 이 모양이 나올 거고, 저기 1단원에서 썼던 저거 문자 바꿔치는 기술을 쓰면 요 모양이 또 나올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방금 배운 잠깐만, 저 3차식의 세근이니까 얘를 이렇게 등식을 하나 완성해 놓을 수가 있겠네. 최고 참계수만 제발 조심하고, 지금은 계속 1이니까 이러고 있지만 이렇게씩 요 식을 잘 이용해서 여기다 2 박은 거니까 이러면서 훨씬 더 1단원에서 하던 것처럼 1단원에서 하던 것보다 더 빠르게
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이걸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뭐 지울 필요는 없나? 얘가 마이너스 4구나. 여기에서 k 값이 나오는 거. 됐냐? 근과 계수하는 게 다 쓰지도 않았어. 그치? 이래 놓고 이거를 1단원에서처럼 이렇게 해도 당연히 답은 나와. 계산 좋아하면 그렇게 하든가. 됐냐? 즉 자네들은 이제 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찍은 거지. 이제 레벨 올려야지. 이제 레벨 올려야지. 기술 찍으면 뭐해? 레벨을 올려야지. 자, 다음.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필요하면 이제 둘둘둘이랑 곱도 써야 될 거야. 여기부터 봐야지.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커플들 나올 때마다 근데 세근의 합 나와 있으면 다 바꿔버려.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이런 모양으로 세 마리 다 바꿀 수 있지? 바로 바꿔주자. 즉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 그 옆에 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 옆에 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이제 이거 그대로 분수 다 쪼개주면 괜찮지. 됐냐? 분수 다 쪼개주면 괜찮지. 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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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리는 사람들은 그냥 묶어버려. 다 플러스로 바꾸면 되지 이제. 자, 되냐 이거? 이렇게 바뀌는 거 맞아? 됐지? 이렇게 분리한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도 빼내면서 동시에. 그지? 됐냐? 따라서 결국 자네들은 여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을 계산하면 되는 거네. 그리고 여기에 1 3개 있으니까 더하기 3까지. 이건 당연히 이제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고. 얘를 통분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1단원 해야 되겠네. 얘를 통분하면 윗짝이 이렇게 나오지. 됐냐? 이건 이제 쩔수네. 근계수를 좀 쓰는 게 좀 더 낫겠네.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4. 세근의 곱이 부호 바꿔야 되고 집어넣어서 계산. 됐죠? 다음 장. 아까 말한 이제 거꾸로 3차 방정식 역추적하는 부분이 될 것이야. 보자. 자, 3차 방정식에 세근 잡혀 있는데 이제 또 새롭게 잡힌 요거를 세근으로 하는 새로운 3차식 찾아라. 이거 2차 방정식에서 본 거 그대로지. 3차 버전으로 한번 해보자. 일단 이걸 가지고 세근의 합과 세근의 곱 둘둘둘이랑 곱이랑 일단 잘 써주시고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2. 제발 3차 방정식 근계수 쓸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부호 바꿔야지 이러면서 딱 이렇게 됐냐?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새로운 3차 방정식을 이거랑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기준으로 이제 한글로 쓰자. 이거 기준으로 세근의 합 둘둘둘 세근의 곱 잘 구해줘야지. 됐냐? 자, 합 곱해. 합이래. 더해. 합은 괜찮아. 됐지? 요게 4기 때문에 이게 7이네. 됐나? 3차 방정식을 완성해 나가도록 최고차 함계수는 어차피 마지막에 붙이면 되는데 심지어 1이라네. 세근의 합이 7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될 새로운 3차 방정식 2차 함계수는 이렇게 됐나? 둘둘둘은 저거 말 그대로 2개씩 곱한 거 아니야. 요거까지는 자 2개씩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왜냐면 이건 어차피 결국 전개하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1 생기는 거잖아. 맞아? 그치? 여기다 한 줄만 더 써볼까? 알파 베타 있을 거고, 베타 감마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이제 실은 계산에 능숙하면 바로바로 그냥 보기 좋게 전개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2개씩 생기네. 그 다음 상수항이 1, 3개 생기네. 이건 실은 결국 1단원 및 2단원, 3단원 그쪽에서 식 많이 가지고 놀아본 사람들은 금방금방 나올 거야. 따라서 2 더하기 8 더하기 3, 13이네. 둘둘둘의 계산 결과는 13.
둘둘둘 계산 결과가 13이니까 여기 개수는 13x. 됐냐? 자, 그럼 이제 세근의 곱일 텐데, 근데 이 곱도 앞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빠르게 잘 찾을 수 있겠냐? 세근의 곱이 이제, 여기다 쓰자. 세근의 곱이 이제 얘네들이 곱해야 되잖아. 되겠어?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순서만 잠깐만 바꿔보면 이거라고 생각해서 그 공식 이용해서 전개해도 돼. 그런데 앞에서 알려준 기술 써도 되잖아. 요 알파, 베타, 감마는 어쨌든 최초에 처음에 여기서 온 거거든. 아까 그 기술 써줘. 잠깐만, 너 비켜봐. 비켜봐. 아까 그 기술 써줘. 알파, 베타, 감마는 최초에 여기서 잡힌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거는 이제 슬슬 공식을 굳이 딱 써가지고 쓸 필요가 없어. 자리가 없으니까 위아래로 좀 쓸게. 요 기술 쓰면 되잖아. 항등식 딱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조작은 잘해줘야 돼. 여기는 지금 빼기잖아. 맞아?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부호 바꿔주면 되지. 됐냐? 자, 천천히 해볼게. 뭐 이해가 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이런 식으로 잘 변형해서 쓸 수 있으면 좋다. 이게 당연히 세 근이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빼기로 잡아야 되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란 말이야. 그럼 일단 처음에 시작은 마이너스 2를 박아야 돼. 부호를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 일단 되는데, 일단 는 대로 써보면 죄다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곱하기라 여기서 마이너스 빼고 여기서 마이너스 빼면 둘이 알아서 상쇄돼. 즉 여기는 이렇게 한 커플씩은 그냥 무료로 바꿀 수가 있으나 얘 바꾸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 마이너스 하나 빼야 되잖아. 즉 얘를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하나는 밖에 삐져나갈 거야. 그럼 계산해서 부호 한번 바꾸면 되지. 이거 몇이요? 6, 7, 마이너스 10이네. 마이너스 10이 이거다. 마이너스 넘겨주면 얘 계산은 10이야. 됐냐? 그래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10. 다 해놓고 이제 여기서 틀리지 말고. 최고차계수 1 확인하시고. 됐냐? 그래서 이런 작업도 잘 칠 수 있으면 좋고, 당연히 1단원처럼 이건 이제 덧셈이니까 여긴 죄다 덧셈이지. 그걸로 쫙 전개해서 계산해도 당연히 되고. 요거 좀 연습 잘하면 꽤 쓸만할 거야, 저거. 귀찮은 계산 같은 거 할 때. 468번. 468번. 완벽한 어떤 내신용 2차 방정식에서는 거기 따로 책에 있었는데, 문제 자체는 없어가지고 내가 딱히 일단 넘어갔는데, 이제 좀 해줄 때가 되긴 했네. 물론 내신용 문제로 정말 딱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거라, 그렇게 쓰임새가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중에 시험 대비 때는 혹시 나오면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시간 차이가 이런 거 그냥 안 냈으면 좋겠어 참 진짜 하여간.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시간 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안 알려줄 수도 없고. 자, 뭔 얘기냐면 내가 페이지를 적어줄게요. 이게 이제 원래 2차 방정식에 148쪽에 혈렉을 설명하는 거 밑에 괄호 2번 쪽에 나와 있어. 증명도 그냥 단순하게 그쪽에서 단순식으로 증명도 다 되어 있어. 뭐 딱히 내가 해줄 필요는 없고. 이쪽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야. 2차 방정식 버전에서. 그러니까 3차에서는 똑같은 원리다 정도로 나와 있지. 나도 딱히 증명 안 할 거야.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지? 개수가 역수인 이거야. 그 148쪽 내용 한번 봤어? 한번 봐봐. 그냥 자 체크해놔. 그러니까 거의 이런 건 좀 안 내면 안 되나 싶은데 내용은 그거야. 개수를 그대로 거꾸로 갖다가 이렇게 2차 방정식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러면 두 근이 위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집힌다라는 내용이야. 증명은 밑에 있는 것처럼 그냥 진짜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다 전개해서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럼 이 행위는 3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 그래서 돌아오면 이게 이제 이쪽 내용이야. 3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는 계셔라. 보자. 어떻게 적용해 놨나 보자. 자, 그러니까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세근 알파, 베타, 감마래. 근데 이번에는 이 세근이 다 뒤집혀 있지. 맞아? 그럼 이미 답은 나왔어. 저거 보나마나. 그대로 계수 역주행해서 마이너스 5가 이제 여기 플러스 6. 정답은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시간차가 좀 나겠지. 그치? 그래서 안 알려줄 수도 없고 뭐 참 거시기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모양 점만 바뀌어 있거나 뭐 알파 플러스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푸는지도 다시 봅시다. 당연히 아까 알려준 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잘 이용해야지. 세근의 합이 6분의 5 둘둘둘 곱하면 자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부호 안 바꾸는 거 여긴 부호 바꾸는 거 부호 바꾸는 거 부호 부바 10분의 1 이렇게 되냐? 그리고 똑같아. 세근 이번엔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새로운 3차 방정식을 찾아라니까 얘네 기준으로 또 똑같이 하는 거지. 한글로 쓰자. 한글로 합 세근의 합 저거 두 개 저거 세 개 합. 그럼 이제 다시 잘 통분해서 계산.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이렇게 푸는 문제긴 하지. 이러면 자 몇이야? 야 참고로 너네 이거 어디서 배웠니? 이대로면 이거잖아. 이거 어디서 주워 들어서 아는 애들도 있더라. 슬슬 알려주긴 해야 되는데. 분수의 분수.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일단 마이너스야 뭐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고 요거 분의 요거라고 하지. 그치? 안쪽 게 분모, 바깥쪽 게 유. 됐냐? 그렇지? 뭐 참고로 알고 있어. 증명은 간단하지. 결국 저게 나누기잖아. 분수끼리 나누기를 한 상태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 나누기 다들 할 줄 알지? 나누기가 원래 이 뒷게 내려가는 거지.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번분수라고 하면서 이거야. 그래서 얘 계산 결과는 이걸 보면 되지. 나누기가 원래 곱하기로 바꿀 때 뒤집잖아. 여기다 그냥 뒤집을게.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꾸면 뒤집히지. 되게 단순한 거라. 그래서 AY분의 BX야. 빠르게 한 게 AY분의 BX야.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뭐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냥 나오면 아무렇지 않게 씁시다. 원래는 이제 저게 나누기니까 뒤집어서 곱하고 뭐 이래야 되지만 그냥 이제 씁시다. 그냥 이런 거 바로바로 갖다 쓰자. 아는 분들도 있었네 그래도. 그 다음 이제 둘둘둘 짜리는 이제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잘 써주셔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렇게 특별하게 너무도 깔끔하게 뒤집혀만 있는 상태면 아까 그 기술을 쓰면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다. 대충 눈치 있으면 이런 거 모르는 애들은 너무 손해를 많이 보니까 학교에서 알려주던가 차라리 알려주지도 않고 내는 게 더 악독해.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분의 6분의 5가 될 것이며 이러면 이거분의 이거지요. 마이너스는 살려주시고 6분의 5 곱하기 6 약분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이렇게 이제 다 찾는 거야. 됐지? 오히려 이거는 곱이 더 쉽네. 곱은 그냥 쭉 연달아 곱하면 되지. 곱하면 그럼 요거 뒤집으면 되죠.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래서 실은 이거 아까 그 뒤집히는 증명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합이 2니까 여기 개수는 마이너스 2x 제곱. 둘둘둘이 마이너스 5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x. 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6이구나. 최고참 개수는 1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해놓고 보면 그냥 숫자가 거꾸로 라인 바뀐 거지. 됐어? 그치?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469번. 자, 469번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자네들이 이런 거 눈에 잘 발표해야 돼. 이렇게 세근의 합이, 이거 너무 더럽나? 세근의 합이든 어쨌든 어떤 세 숫자의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런 계산이 있으면 이제 자네들은 능숙하고 최대한 안 복잡하고 편안하게 문제 풀 수 있는 거 맞지, 이제 맞지? 자, 이 행위는 덧셈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469번. 저 행위는 항상 더하기일 때만 하는 건 또한 아니야. 자, 이번에도 3차 방정식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게 일단 기본 세팅. 따라서 일단 쓸 거는 쓰자. 요게 마이너스 A,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그냥 B,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C인 상황. 그지? 그럼 이번엔 얘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저렇게 결과를 줬거든.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 3개 가지고 세근의 합 둘둘둘 곱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도 아까 말했지. 더하기를 바꿨던 것처럼 곱하기가 있잖아. 얘를 이용할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은 이제 숫자라서 그렇지, 아니 문자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숫자였다 쳐봐.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뭐 예를 들어 감마만 쓱 옆으로 치워가지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한 문자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뒤집혀 있으니까 뒤집어서 3분의 감마로 바꾼다던가, 문자 두 개를 숫자랑 하나의 문자로 바꾸는 행위는 당연히 곱하기에서도 가능하지. 요거를 여기서 좀 써주면 조금 계산을 편하게 할 수가 있겠네. 즉 지금은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알파 베타를 넘기고 C를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얘를 정리를 해주면, 얘를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일로 가면서 얘가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C분의 감마다라고. 자, 너무 빨리 했나? 됐냐? 뭐 생각하는 순서는 자유. 일단 감마 절로 꺼정 한 다음에 뒤집었다 생각해도 되고, 이런 원리로 마찬가지로 나머지 애들도 다 좀 더 그나마 간단한 문자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지. 이건 마이너스 C분의 베타가 되겠네. 됐냐? 따라서 문제에서 말한 요 세 근을 좀 더 이쁘게 바꿔보면 C분의 이렇게 쓸게. C분의 알파 마이너스 C분의 베타 마이너스 C분의 감마가 세 근이다 라고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됐냐?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이게 더 좋을걸? 그러면 이제 이걸 세 개를 더하면 새로운 2차식의 3차식의 세 근의 합이지. 묶어내면 결국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잖아. 됐냐? 즉 이러면 요게 마이너스 A니까 C분의 A가 되겠네. 자, 둘둘둘도 그나마 편해. 이렇게 둘이 곱하면 C제곱분의 알파 베타. 이렇게 둘이 곱하면, 그러니까 분모는 계속 C제곱이잖아. 한 번에 써버리지. 분모는 계속 C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요 기존의 내용 그대로, 요거 그대로 나오겠네. 이러면 이제 C제곱분의 몇이야 저기 B네. 그 다음 곱은 쪼라락 곱하면 마이너스가 3개라서 하나는 살아남을 거고, 여기는 C 세제곱 될 거고, 위에는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란 말이야. 이러면 마이너스 C라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같은 문자죠. 하나 약분돼서 이렇게 되겠네. 됐냐? 됐지? 이게 이제 좀 약간 연달아 나오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뭐야? 얘네를 세근으로 하는 3차식이, 야 너무 멀다. 여기다 좀 다시 쓰자. 뭐야 이거?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지. 이걸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있는 상태로 이걸 쓴 거지. 그럼 세근의 합, 얘가 2가 된다는 소리고, 요게 3이 된다는 소리고, 얘가 1이 된다는 소리야. 맞아? 약간 줄줄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C값 나오고. 됐냐? 됐지? 그걸로 여기서 B 구하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C 구하는 거야. 여기서 고민될 게 C제곱이라 C를 구해야 되면 뿔마 1에서 따줘야 돼. 맞아? 문제 좀 봐. 우리 어차피 저기 마지막에 C제곱 구할 거야. 그지? 괜히 머리 아프게 내려가지 말고 C제곱으로 내비둬. 그냥 이대로 두고, 그래도 여기 B 구할 수 있잖아. B는 3이네. 그냥 C제곱 째로 집어넣으면. 이거만 신경 써보면 되겠네. A가 2C야. C제곱이 1이잖아. 얘도 제곱해버려. 그러면 A제곱은 4네. 이건 제곱하면 9. 3개 더해라. 됐지? 자, 보자. 3차 방정식의 켤레근, 선생님 켤레근은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근데 3차 방정식 안에 2차 방정식이 들어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켤레근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모든 기술들은 3차 방정식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3차 방정식 안에 2차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건은 잘 봐야 돼. 조건 있잖아. 원래 켤레근 쓸 때 조건 있지? 딴 데서 지금은 보자.
그냥 루트네. 그럼 딴 놈은 루트를 가지면 안 되니까 그 조건에 해당하는 요거 잘 붙어 있지? 되냐? 그럼 켤레근을 쓸 수가 있지. 자, 이거 이제 일단은 푸는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를 다 보여주도록 할게. 잘 봐봐.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켤레근 쓰는 거 해봅시다. 2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을 쓰면 그 다음 이어지는 연속기는 뭐였어?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썼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켤레근 조건 충족. 분명 다른 하나는 이거일 거고, 근데 3차 함수란다. 3차 방정식이라 딴 놈 하나가 더 있을 거야 까지 잡아줘야 돼. 됐지? 그럼 그 다음 이어지는 연속기는 근계수 관계, 세근의 합, 둘둘둘 곱 그대로 쓰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해보자. 둘둘둘이 좀 짜증, 근데 뭐 그렇게 짜증까지는 아니고. 자, 세근의 합 더해 뭐야? K 더하기 2죠. 됐냐?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A네.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둘둘둘을 잘 써주자.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이 곱하면 저건 이제 뭐야? 합차 공식 마이너스 2 더하기 얘랑 곱하지 1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얘랑 곱하지,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잘 보면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루트 3K 사라지네. 그럼 그냥 1K 2K 마이너스 2가 둘둘둘이고, 공식에 의하면 그냥 B가 되겠네. 됐지? 그 다음 세근의 곱은 저 세 개 곱하면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2고 거기다 K 한 번 더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것이 몇? 마이너스 4. 됐지? 그럼 여기서 K 나오고 B 나오고 A 나오고. 첫 번째 방법 됐냐? 두 번째 방법,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항등식 개수 비교 이런 기술들을 쓸 수가 있어. 뭐냐면 여기까지만 해서, 즉 저거 1 플러스 루트 3이 한 근이면 당연히 저 3차 방정식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2차 방정식에 의해 나머지 한 근은 저거잖아. 그걸로 2차식을 먼저 찾아. 이걸 두 근으로 하는 2차식을 먼저 찾아. 두 근의 합은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니까 이걸 이렇게 갖는 2차식을 먼저 딱 하나 찾아내. 됐냐? 최고차계수는 1이니까 얘도 1 유지시켜주면 되지. 맞아? 그럼 이건 다음과 같이 항등식처럼 좌우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즉 지금 저 3차식을 인수분해를 만약에 했다라고 치면 아마 얘가 인수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무언가 하나가 있을 것이잖아. 1차식이겠고, 아까 시험에도 이 기술 썼지, 그지? 1차식이고 최고차계수 1이니까 1x 플러스 뭐 k? 이렇게 잡아줄 수 있지. 맞아? 여기에서 필요한, 자 일단 상수항 대놓고 살아서 상수항 바로 나오네. 이런 것도 이제 결국 숙련도에 따라 누군가는 이걸로도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어. K값 마이너스 2. 됐냐? 구하는 거 뭐야? AB 구해야 되네. 그럼 K를 마이너스 2인 거를 알았으니까 채워 넣고 AB 잽싸게 찾아주면 되지. 2차 항계수가 A네. 2차 항계수 빨리 찾자. 몇이냐? 마이너스 4. 이게 A. 1차 항계수가 B지. 찾자. 뭐야? 4X. 마이너스 2. 이건 이제 숙련도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나겠지. 됐냐?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밑에 괄호 2번도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허근이지. 그래서 방법이 세 가지나 있어. 당연히 방법 자체는 알고 계십시오. 당연히 실전에서는 그나마 제일 편한 걸로 잘 선택해서 풀겠으나 일단 이런 거 푸는 방법들은 다 알고 있어야지. 일단 첫 번째, 한 근이 허근으로 이렇게 주어졌지. 딴 데서 i가 나오나 보시면 실수 조건 때문에 다른 데는 i가 없다. 그럼 켤레근 가능. 대신 3차라서 나머지 근 하나 추가해줘야 되고, 그럼 또 아까처럼 세 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내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것이고. 됐지? 세 근의 합 더하자.
다 더하면 k 플러스 2고요. 0이네. 조심해. 저렇게 숨겨져 있을 때 에이 그러지 마. x제곱항이 없잖아. 이 창이 0이야. 아 k가 나와버렸네. 이러면 얘는 이 이후도의 계산도 괜찮겠네. 여기가 2니 아이고 씨. 여기가 2니까 자 둘둘둘 잘 써주자. 얘랑 얘랑 곱하면 1 마이너스 2인데 i 제곱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어서 3 더하기 요거랑 요거 곱하면 이거 전개하지 마. 야 이렇게 묶어놔 제발. 괜히 또 다 전개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하지 말고. 아이고 뭐야 다시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얘랑 얘랑 먼저 전개하지 말고 이대로 놔둬봐. 잘 보면은 좀 깨끗하게 잘 지워져 이게. 이제 얘랑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루트 2i 그지? 또 마찬가지로 여기 뒷부분 지워지지? 알아서 둘이 삭제되지? 따라서 남은 건 3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7이 되겠네요. 그럼 7이란 얘기는 저기 근각에서의 관계 공식으로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a값 마이너스 7 됐냐? 그 다음 세 개네 곱해라. 얘네 둘이 곱한 게 1 플러스 3이니까 3 곱하기 2까지 해주면 6이네. 6. 셋이 곱하면 6.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b. 첫 번째 방법. 그냥 세 근을 다 세팅해서 근계수 쓰는 거. 됐냐?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켤레근으로 두 근까지 찾은 다음에 이걸 근으로 갖는 2차식을 먼저 찾는 거. 자, 바로 써보자. 두 근의 합이 2지. 두 근의 합 진짜 더하면 2이기 때문에 2차 여기 계수가 마이너스 2x가 되겠네. 두 근의 곱이 3이지. 요렇게 되겠네. 됐나? 그럼 따라서 요 자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라 아까 한 것처럼 이거랑 요거랑 계수 비교해주면 되지. 지금 계수 비교 1빠따 순위는 저기 2차항이 없기 때문에 2차항 먼저 쫓아가주면 되겠네. k 마이너스 2가 2차항 계수네. 얘가 0이어야 하니까 k가 2. 얘가 2가 나왔으니 또 딱딱딱 찾아서 계산. 됐냐? 그 다음 마지막 복소수라서 가능한 세 번째 방법. 물론 좀 뭐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사실은 알고 있어야지. 복소수라 가능한 거 집어넣어. 왜냐하면 복소수 범위에 다른 문자에는 i가 없다라는 소리면 복소수의 상등을 언제든지 쓸 수가 있거든. 지금 일단 집어넣어서 이렇게 는 0 만들었을 때 왜 그 2차 방정식에도 개수가 허수일 때 하던 짓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 그지? 이거 잘 전개해서 A나 B는 실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식을 복소수 상등 버전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는 0 할 수도 있다. 지금은 허근이기 때문에. 됐냐? 됐지? 야 근데 그래 이게 그래도 뭐 그렇게 못해먹을 짓은 아니지 않냐? 세제곱 공식들 잘 외우고 있지 않아? 아니야? 세제곱 더하기 3 루트 2i 플러스 6i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2i 세제곱 이런 거 곱셈공식 쓴 거야. 저런 거 뭐 연습 삼아 한번 쭉 해봐도 괜찮고.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그래도 알고는 있어라. 됐지? 허수기 때문에 나머지 문자가 다 실수라서 그냥 때려박아 버리고 복소수 스킬을 쓸 수도 있어. 물론 주로 쓰는 건 아마 처음 거를 많이 쓰긴 할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됐지? 2차 방정식 기술 또 나왔네. 이번엔 2차 방정식이야.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조건 잘 달려있나 봐. 유리수라고 달려있네. 따라서 2차 방정... 진짜.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 쪽 기술 빠르게 써주면 되겠네. 이놈의 한근을 1 플러스 루트 2라고 줬으니까 켤레근이 가능한 상황이지. 나머지 한근 잡아주시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야 바로 써보자. 두 근의 합이 2야.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이 지금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이러면 B 값은 마이너스 1.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나? 나왔으면 좋겠네. 됐지? 그 다음 2차 연결되네. 2차 방정식의 두 근. 얘네 둘이 모두 이놈의 근이다. 그러면 이제 요 3차식 기준으로 세 근은 한 근은 이거고 한 근은 이거고 나머지 하나는 또 미지수 잡고 해주란 얘기겠네.
방법은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겠지. 그지? 이제 그냥 최대한 편한 걸로 할게. 실은 이게 제일 편하긴 해. 세근의 합 쫙 더하면 k 플러스 2 공식으로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얘랑 곱하면 k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루트 2. 얘랑 앞에 거랑 곱하면 k 괄호 열고 1 플러스 루트 2. 잘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2k 플러스 루트 2k 잘 가시고 2k 마이너스 1. 이것이 공식으로 그냥 d. 자, 저 곱이 나와 있으니 요거 여기서 뭐가 나오겠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얘까지 곱하면 k. 그것이 3.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좀 눈치 빠른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고 얘부터 딱 써가지고 k 구해놓고 거꾸로 올라가면서 찾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되 다시 한번 말한다. 나중에 많이 틀리는 게 세근의 곱자리 많이 틀려 부호 바뀌잖아. 세근의 곱이 2차 방정식 쪽이랑 헷갈려가지고 그 점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표현만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뿐 3차식을 세팅해 놓고 는빵 붙여놨으니 3차 방정식. 그럼 2 플러스 i의 실수 조건 확인되니까 결국 얘를 방정식 형태로 놨을 때 또 혈렉은 쓸 수 있는 거네. 플러스 c가 0이다. 한근이 2 플러스 i. 남은 한근은 마이너스 2i. 또 다른 한근은 몰루. 나인트는 P1은 1이다 라고 준 거라 이제 얘는 그냥 여기에서 이쪽에서 넣어야지. 1 집어넣으면 1이다 라는 추가 힌트를 아마 좀 문자가 많아서 그럴 수 있겠네. 이러면 A 플러스 C는 B다 또는 뭐 한쪽으로 넘긴 식 이렇게 좀 이쁘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지. 되냐? 문자가 많아서 그나마 발전인가? 해보긴 할까? 쓴 김에 자, 합과 둘과 곱을 잘 써주자. 자, 셋이 더하면 K 플러스 4. 공식으로는 A. 자, 두 개 곱합시다. 몇이야? 5 더하기 K에 이것도 나중에 되면 바로바로 쓰겠지만 일단 오늘은 천천히 하도록 하지. 2 플러스 I. 그럼 또 마이너스 KI 플러스 KI 또 사라지고 4K 플러스 5. 공식으로는 뭐야? B. 세근의 곱은 둘이 쫙 곱하면 5K. 공식으로는 C. 문자가 좀 많네. 뭐 하면 좋아? 그냥 지금 정리된 대로 A는 이렇게 정리됐고 B는 L, C는 L 그냥 여기다 다 박아버리면 되겠네. 지금은 이게 제일 낫네. 대입법으로. A 대신에 K 플러스 4 요짝에 집어넣고 C 대신에 OK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것이 B와 같다. 지금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켜주면 K값 나오겠죠. 됐지? 자, 이것 또한 2차 방정식에서 하던 거라 안 까먹었으면 잽싸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 우리 2차 방정식 쪽에서 내가 막 네모로 바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X를 우리 초딩 시절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네모로 바꾸고 했던 그거지 이거. 물론 당연히 원래 정석적인 풀이 방식이 뭔지는 한번 그때도 보여줬을 테지만 지금도 또 오랜만이니까 한번 보여주긴 하자. 3차 방정식에 세근이 잡혀 있고 합이 3이란 얘기는 일단 요런 식을 준 거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fx를 그냥 작성을 해버린다면 최고차항계수 k로 넣을게. 대신 이제 이렇게 작성은 할 수가 있지. 원래는 이제 이런 구조지 문제 자체가. 그럼 이거는 x 더하기 1, fx의 x자리에 x 더하기 1을 넣으라는 얘기라 시킨 대로 넣는 거고 원래는. 따라서 그대로 x 더하기 1 집어넣은 식을 한번 쫙 써보면 여기가 이제 x 더하기 1 빼기 알파, x 더하기 1 빼기 베타, 다시 x 더하기 1 빼기 감마가 되며 결국 이것을 는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근을 구하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얘가 0, 얘가 0, 얘가 0 하면 되니까 나오는 게 x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0이다.
이걸로 x를 잘 구하면 알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머지 애들도 다 동일한 구조로 나오겠지. 원래 풀 버전으로 그냥 제대로 식을 세워서 풀면 이렇게 되겠지요. 됐냐? 즉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세 근은 이거 세 개의 합을 구하란 얘기라 다 더해 주시면, 근데 이걸 3이라 줬기 때문에 0이 정답이네. 오늘따라 이렇게 0이 정답이 맞냐? 됐냐? 됐지? 이 작업을 빨리 한 거 알려준 게 그 네모로 바꾸기잖아. 자, 그걸로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작업을 좀 빠르게 하는 것 알려준 게 그 네모로 바꾸기잖아. 나는 뭐라 그랬어? 이 구하라고 한 쪽에 근에 요 x잖아. 요거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얘를 건들지 말고 얘를 바꾸라 그랬지. 여기 x를 네모라고 바꿉시다. 즉 다시 f 네모는 0이다. 근데 단지 이제 근이 3개인 거지. 알파, 베타, 감마. 아, 이때 네모에 알맞은 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다 라고 요 짝의 x를 삭제시켜버리고, 그럼 이쪽에 대한 해석은 뭐? 저 노란색 네모 안에다가 x 더하기 1 넣으세요 라는 뜻이라 보시면 되니까, 여기다 x 더하기 1 넣으세요 라는 뜻이니까 시킨 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x가 알파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아까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작업을 빨리 한 거지. 그러니까 기억났지? 2차 방정식에서 했었지. 이제 하나 더 3개 갖다가 똑같이 하는 거다. 됐지? 그럼 473번 똑같은 문제 하시고, 474번처럼 이제 이렇게 무더기로 갖다 물어봤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봐봐라. 이거 지금 이제 보기 5개잖아. 그럼 아까처럼 식으로 일일이 세우는 짓을 5번 할래? 그럴 순 없거든. 시험 시간에 한 문제 풀고 산화할 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알고는 있어야지. 됐냐? 그러니까 익숙하면 이제 이렇게 속도를 올릴 수가 있지. 자, 난 요거를 바꾸라 그랬어. 요거를 네모로 바꾸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세팅 구성 자체는 네모가 알파다 또는 베타다 또는 감마다가 기본 세팅이고, 그치? 그 상태로 이제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 노란색 네모 안에다 뭘 넣어라? 3x를 넣어라. 노란색 네모 안에다가 3x를 넣어라. 냉 하고 여기다가 잘 넣고 x로만 슬쩍 바꿔보면 3분의 알파라고 이렇게 생겨야 되네. 근데 3알파래잖아. 틀렸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확인해 나가면 되지. 1번 잘 가시고 2번 x분의 1 넣으래. 그럼 x는 알파분의 1이네. 일단 문제는 끝났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 여기 재미없게 왜 1번에다 갖다 놨어. 1번 하고 이제 다 문제 넘어가면 되는데, 나머지도 빠르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됐지? 동그라미 3번 노란 박스 안에 2 빼기 x 넣으세요. 냉 한 다음에 이거 x로 정리해 보면 2 마이너스 알파 확인. 4번 여기다가 4x 빼기 2 넣으세요. 네 한 다음에 x로 잘 정리해 보면 4분의 알파 플러스 2 확인. 그 다음 5번 좀 더 복잡해졌으나 정리나 잘해. 1 마이너스 x분의 1이 알파다. 차근차근 잘 넘기고 치우고 곱하고 하는 작업 잘 해주십시오. 뒤집으면 됐지. 그래서 알려준 거야. 네모로 바꾸는 거를. 그 다음 우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475번. 자, 저거 기술 기억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거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저거 그거 기술 쓰는 거잖아. 뭐 쓰면 알려나? 이거 fx가 최고 참계수는 저거 빌려와서 쓴다고 친다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날아갔어? 3차식 버전으로 그냥 해버리자. fx는 0, 요거 3차식이라고 치자. 이놈의 세 근을 1, 2, 3이라고 이쁘게 주면 너네들 잘 잡잖아. 최고 참계수는 우리 그냥 1이라고 하자. 문제 없지? 근데 이 문장을 fx는 0의 세 근이 1, 2, 3이다를 약간 바꿨으면 이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그지? 그러면서 그때 일단은 알려준 게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4 이러면 어떻게 바꾸면 된다 그랬어? 여기에 이거 붙일 수 있다 그랬지. 보여주기도 했을 텐데 원래 과정은 다음과 같지. 다 한쪽으로 넘겨서 F1 빼기 4가 0이다. F2 빼기 4가 0이다. 원래 과정도 아마 보여줬을 텐데 원래는 치환으로 이용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얘네들 생겨먹은 게 F 빼기 4, F 빼기 4기 때문에 그냥 아예 어떤 새로운 GX 하나를 세팅해버리는 거지. 라고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위에 있는 힌트들은 결국 다 이게 되거든. 확인? 원래 과정은 이거지. 자, 스탑. 확인. 됐냐? 그치? 그럼 똑같잖아. 그럼 이제 일단 fx가 3차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와 있다고 치자. 그럼 얘도 3차일 거라, 최고 참계수도 똑같이 1일 거라, gx가 이렇게 작성되는 거고. 그리고 치환 잠깐 했으니까 gx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며 마이너스 4가 옆으로 넘어간 게 저기 나와 있는 모양이다 라고 풀버전도 보여줬어. 그지? 그럼 이제 얘도 기억나지 않나? 이러면 어떻게 썼지? 이렇게 쓰면 되지, 그지? 맞아? 진짜, 쟤도 한쪽으로 넘기면 0, 0, 0.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냥, 딱 보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fx 빼기 x라는 함수에 1 넣은 거고, 2 넣은 거고, 3 넣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또 찾고 나서 x 넘긴 게 이거지. 됐냐? 요거 잘 써야 돼. 이거 기술 까먹으면 곤란해용.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을 까먹지 않았다면 이제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직렬로 써서 그렇지 결국은 알파 넣으면 마이너스 3, 베타 넣으면 이거, 감마 넣으면 이거 3개 준 거지, 그치? fx가 3차식이라고 나와 있고 위에 최고참 계수도 1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즉 얘는 일단 위에 힌트는 무시한 상태로 이렇게 작성이 가능한 거야. 됐지? 이걸 이제 저거다라고 아예 항등식 채로 준 거지. 즉 fx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저렇게도 쓸 수 있다. 좌우가 똑같은 항등식이라는 소리야. 그렇지?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3은 절로 보내주면 마이너스 3을 저짝으로 꺼정이라고 하시면 이런 등식을 얻게 되고 됐지? 그럼 이제 그러니까 아직 아까 이걸 갖다가 이놈의 이거 는 0 붙였을 때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마이너스 3 붙어 있잖아. 0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만들어줬어. 이제 할 수 있겠네. 이 위의 결과를 보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맞지? 여기서 근계수를 따다다닥 써서 저거 구해주시면 되겠네. 됐지? 오랜만에 보는 기술 나왔으니까 이렇게 또 복원 작업을 시켜줬을 때 귀신같이 또 까먹지 마시고 잘 넣어놔. 자, 여기가 하나 남았지만 한 챕터 남았지만 이제 여기가 애들이 3차 방정식 하면 7을 떠는 부분 중에 하나라. 설명할 게 좀 있어요. 아마 이거 설명하고 문제 풀면 딱 끝날 거야. 뭐냐 하면 이제 단원 0이라 하여 3차 방정식에서 x세제곱은 1에 뭐 한 헉은 오메가라는 애입니다. W 아님? 됐어? 그래서 이거는 앞에 보면 여기 내용이 적혀 있긴 해. 3차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 그러면서 아마 지금 여기에선 좀 구분이 안 되겠지만 자네들은 책을 보시면 뭐 진하게 뭐가 막 써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맞아? 중요한 거 저거 외우는 거 아니다. 저거 단순 암기하면 큰일 나요.
절대로 저거 단순 암기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저 과정을 내가 보여줄 건데 이 과정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 아니 진짜 뻥 안 까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놓고 많이 변신하거든. 결국 이거 거기 있는 거는 주로 나오는 게 이제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땐 건 사실이지만 얼마든지 갑자기 8 이렇게 꺾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관련된 그 오메가 박혀있는 공식이 다 다르게 나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자주 나오는 게 외워지는 건 괜찮은데 하여간 뭔 소리냐. 즉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를 전체를 다 그냥 이해를 하고 혼자서 끄적끄적 유도해 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그래도 처음에 자네들 3차 방정식 처음 도입부에 얘기해 주긴 했을 거야. 3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근이 몇 개야? 무조건 3개지. 저거 지금 딱 보이는 근은 1이고 2개 더 있지? 2개 찾아낼 수 있지? 저거 찾는 법 알지? 그것만 잘 기억하면 좋아. 즉 x세제곱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어. 한 허근이 오메가래. 일단 첫 번째 허근이지. 어쨌든 얘 안에도 2차 방정식 들어있지. 일단 켤레근 하나 가능. 이건 뭐 2차 방정식 기술. 그 다음 당연히 근이라는 건 넣어도 되지. 쪘다 넣으면 그게 이제 거기에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1. 맞아? 그리고 이 허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 나서는 게 이제 제 1 넘겨서 1을 이렇게 세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곱셈 공식으로 쫙 쪼개면 얘네 오메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즉 이거의 두 근이 저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정체. 됐냐? 그럼 얘네들은 여기도 넣어도 되지. 그러면서 거기에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 공식들이 쫙 나와 있는 건데 외우는 게 아닌 언제든지 이렇게 유도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자, 다음 또 2차 방정식 두 근이잖아. 당연히 근계수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유도하는 게 절대 어렵지 않아. 방법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서 얘네 가지고 이제 막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쓰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자, 즉 이 공식들은 왜 외우는 게 소용이 없느냐? 그러니까 많이 주로 쓰는 건 이제 이거랑 이제 요거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의 한 혹은 오메가 그러면 지금 이거 싹 다 바뀌어. 다시 해야 돼. 외울 사람들은 그럼 그거 버전별로 다 외우던가. 자, 뭐가 바뀌나 볼까? 자, 이러면 이제 색깔을 노란색으로 써야지. 만약에 저렇게 문제에서 세팅을 해놨다면 아마 여기까지 세팅돼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이건 보너스고 켤레근. 그 다음 이렇게 한 세트 나올 거고 그 다음 저거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약간씩 바뀌지. 여기가 더하기. 그럼 곱셈 있으면 여기가 더하기고 요게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메가가 나오는 근이 약간 바뀌는 게 여기가 요렇게. 됐냐? 그럼 얘네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까랑은 미묘하게 다른 식들이 나오는 거 확인. 자, 바 버전은 똑같으니까 나 굳이 안 쓸게요. 됐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까지. 두근의 합이 이번엔 1이고 두근의 곱도 1이네. 이렇게. 됐냐?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 그런데 당연히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제 이것들 원리 아나 슬쩍 물어보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여기를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8 열에 바꿔놓으면 이제 오메가 관련식이 싹 다 바뀌겠지? 그럼 그땐 혹시라도 학교에서 저렇게 장난질을 쳐놨으면 그냥 자네들은 아무렇지 않게 갖다가 새롭게 쓰면 된다. 일단 이거 잘 쓰면 되고 맞지? 그 다음 원리 알았잖아. 결국 넘겨서 곱셈 공식 아니야? 넘겨서 8이니까 2의 세제곱이라고 보시고 넘겨서 곱셈 공식 아니야? 원리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기서 곱셈 공식만 안 틀리면 그럼 여기에서 근 두 개 나온 게 오메가랑 오메가 바인 거니까 이러면 이제 좀 다른 구조의 식이 나오지. 0이랑 바 버전도 마찬가지. 그 다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도 약간 다르게 나오지. 이렇게. 됐냐? 뽑아다 쓸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방법.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다 뽑아낼 줄 아셔야 되고, 첫 번째. 그럼 이제 뭔 장난질을 쳐도 뽑으면 다 뽑을 수 있지? 한 달 뒤에도? 한 달 뒤는 아니야? 한 달 뒤에 똑같이 질문하면 그때는 아니야? 나 또 날아가는 거야? 최대한 해보시고.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1과 마이너스 1이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도대체 문제 풀 때 어떻게 써먹는지를 여기는 이제 저기 보기 문제에서부터 조금씩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식 W, 오메가 유도하는 방법은 알았잖아. 그래서 쟤네를 주로 어떻게 많이 써먹는지를 이건 보기부터 한번 하나씩 보여줄게. 자, 일단 그러니까 지금 나야 바로 쓰겠으나 자네들은 이제 과정을 잘 이렇게 하면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그 과정이 빠르게 되면 알아서 외우기 싫어도 그냥 1인 경우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바로바로 쭉쭉 나올 거야. 오메가 바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 쓱 봐. 필요 없으면 그냥 안 써도 되고. 지금은 여기 딱히 오메가 바 나와 있지도 않지? 그럼 굳이 안 써도 되고, 필요하면 또 소환해서 쓰면 되고. 일단 이렇게 두 개 가지고 가자. 즉 이런 건 여기 복소수 때랑 똑같이 계속 간간히 나왔잖아. 결국 뭔가 거듭 제곱해서 1이 나왔다라는 말은 반복성을 띈다는 얘기죠. 4제곱부터는 다시 오메가로 돌아간다는 소리 아니야.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는 그냥 고지고대로 쓰면 될 것이고, 즉 반복성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 따라서 오메가 10, 저거 10제곱이잖아. 세 바퀴 도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따라서 얘는 앞에 거는 그냥 오메가 1제곱. 뒤에 20은 오메가 제곱이지. 얘를 구하시오야. 맞아? 그건 보통 얘 같다 구합니다. 1 넘기면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얘를 언제, 얘가 참 다양하게 쓰임새가 많아. 세 가지로 다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세 가지라 말하기도 뭐 좀 그래. 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막 넘기면서 쓰는 거야. 아니면 오메가 더하기 1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고 싶을 때 쓰기도 하고, 지금처럼 그냥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값을 구하고 싶으면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을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항해서 갖다 쓰는 게 얘다. 얘는 다양하게 쓸 수 있어. 문제마다 다 다를 거야. 지금은 그냥 직접적으로 1만 넘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될 거고. 됐지? 자, 그럼 옆에 있는 건, 이거는 이제 복소수에서도 했던 것처럼 쭉 더하는 거지. 아마 반복성이 있을 건데, 오메가가 지금 현재는 1이기 때문에 세 바퀴다. 이거 아까 전에 그 마이너스 1이면 이거인 경우 있었잖아. 얘는 몇 바퀴 돌아? 얘는 6제곱까지는 가야 1이 되기 때문에 이건 6바퀴 돌 거야. 똑같은 오메가인데 방정식 세팅에 따라 다 다르니까 단순 암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여기야. 지금은 일단 이러니까 3바퀴. 요거 3개 더한 게 0이지. 그럼 다음에 또 똑같이 3개씩 0이겠네. 여기 몇 남아? 복소수 때 말했잖아. 여기 뒤에 숫자 20에 주목하면 안 되고 총 개수를 봐야 돼. 저기 총 개수가 지금 몇 개냐? 딱 21개지. 3으로 나누면 딱 떨어지네. 그냥 얘는 계산하면 0이겠네. 됐지? 됐냐? 개수를 봐야 된다 그랬어. 여기에 총 개수가 20 써있지만 얘 1까지 생각하면 21개잖아. 21개면 이렇게 3개씩 논하면 딱 떨어지잖아. 그지? 개수를 주목해야 된다고. 허수할 때, 복소수할 때 얘기 많이 했었지. 그치? 그 다음 이거는 일단 지금은 100제곱이니까 3바퀴 돌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네. 얘는 이거네. 됐냐? 얘를 계산해라 이거야. 여기서 이제 또 방법이 정말 천차만별인데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 자, 첫 번째 방법. 단순 통분. 됐지? 그래서 얘를 이용해. 지금 쓰임새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먹는 데 쓰면 괜찮겠네. 그럼 분자 부분이 이렇게 바뀌면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얘를 좀 소환해. 자, 얘 어떻게 소환되는지는 다들 기억하고 있지? 지금은 배운 직후니까. 그치? 그럼 좀만 잘 보면 이 곱하기를 통해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럼 결국 이게 뭐랑 똑같다는 소리야? 오메가 바랑 똑같다는 소리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다양한 쓰임새를 알고 꿰차고 있어야 돼. 됐어? 됐지? 얘는 요거 이용하면 다 바꿔먹을 수 있지. 되지? 요거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겠네. 됐냐?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공식 유도해다 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써먹어야 되며 이 공식들은 요 세팅에 따라 매번 바뀌게 된다. 주로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많이 쓰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고 요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478번까지 잘 도전해 와서 안 되는 거 질문하시면 되니까 요거까지 합시다. 자, 일단은 또 이거죠.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x세제곱은 1에 즉 이거의 한 허근이자 이렇게 잘 상상하시고 곱셈공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한 요쯤 되면 곱셈공식이 슬슬 잘 외워지기 시작할 거야.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은 자꾸 쓰니까. 자, 유도에서 써먹을 건 얘랑 오메가 바도 지금 필요한 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까지 써먹을 수 있는 상태. 됐지? 자, 일단 1번은 까우신 빨리 대답해봐. 1번 뭐야? 100제곱 더하기 100제곱 분의 1이래. 그럼 100제곱은 이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방금 통분해도 좋고 이걸로 하나를 오메가 바로 바꿔도 되고. 됐나? 옆에 2번은 얘는 요렇게 둘이 이미 마이너스 1. 그럼 남은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은 이건 뭐 통분해주면 바로 나오겠네.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됐나? 1분의 마이너스 1 거꾸로 말했네. 됐지? 마지막 요거는 오메가 16제곱 뭐랑 똑같아? 제곱? 3 아니지 않아? 세 바퀴잖아. 16이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지. 오메가 1제곱이네. 위에 20제곱이 제곱이네. 됐지? 1 더하기 20제곱이 이거고 여기가 오메가. 이런 뭐야? 또 아까 그거네. 됐나? 1 더하기 오메가를 요걸로 다 교체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이건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꾸면 마이너스 2. 됐지? 일단 기본 문제 자체는 쉽지. 그럼 이제 밑에 476번이랑 477번이랑 477번 마이너스 1이다. 새로 고쳐서 써야 돼. 그지? 됐어? 그 다음에 478번에 그래서 내가 자꾸 간간히 보여주던 요런 거 이제 더더욱 잘 봐야 된다. 이제는. 그렇지? 이거 알지?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지 이제? 양변에 x 빼기 1 곱해서 세제곱 거꾸로 올라갈 때 쓰는 거야. 이제 더더욱 이제 잘 보여야 돼. 저런 건.